일자리를 말하다. 사실 수도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게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 활동하는 것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역 가치를 활용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좀 지방을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경기도가 별로였다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도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자연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활하기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딱 마침 경북 구미였던 거죠. 현실적으로 좀 도시에 비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도 혜택을 보고 저희 같은 청년들도 혜택을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각자 도생의 시대. 취업, 연애, 독립, 결혼. 어느 하나 쉬운 것 없이 팍팍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청년의 62.9%, 3명 중 2명은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뭐 일을 지금도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보는 눈부터 달라져요, 솔직히. 여기는 그냥 성장해서 그냥 뭐 헤어 디자이너가 돼야지 란다고 하면은, 그냥 강남에서 많이 일했을 때는 그냥 모두가 이제 경쟁도 하고 경쟁을 함으로써 또 성장하면서 그냥 좀 다들 치열하게 사니까. 왜 청년들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할까요? 제가 원하는 직업은 어쨌든 사진 관련된 건데, 사진 관련된 일을 하게 되거나 배우려면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약 10,000명의 청년들이 떠나가는 경북.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청춘들. 저는 수도권이랑 아니면 광역시 그쪽에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도권이랑 광역시로 갈수록 회사도 많고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름 들어봤다 하는 회사나 다양한 건물들, 뭐 그냥 여가 시설들이 서울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울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말처럼 정말 수도권에서의 일자리만이 정답일까요? 새로운 인생을 위해 경북에서 일자리를 찾았다는 청년들의 취업기. 함께 볼까요? 2000년의 전통과 역사의 고장, 양반도시 경상북도 안동. 고향인 인천을 떠나 이곳 경북 안동의 둥지를 튼 한길 씨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회도마 유목협동조합 경영전략부 팀장 류한길입니다. 저는 지금 사무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직원들 관리하는 거랑 회계, 그리고 사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업무를 제가 다 담당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생산 쪽에서 이제 자동 CNC라고 이제 저희 목공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그런 거를 설계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집이 인천이고 또 대학은 부산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끝에서 그때도 이제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도 야, 인천 애가 왜 여기까지 왔냐 소리도 듣고 했는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게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 활동하는 것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지역 가치를 활용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좀 지방을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금오산 아래 형성된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국가산업단지 경상북도 구미. 좋아하는 배구 구단을 따라 고향인 경기도를 떠나 무작정 구미로 내려온 슬기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노크 교육연구소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슬기입니다. 더노크 교육연구소는 지역사회인들을 위해 교육을 준비하는 기업이고요. 저는 그 더노크 교육연구소에서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와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슬기 씨, 정말 배구 때문에 구미에 내려온 게 사실인가요? 정말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배구 보러 내려왔습니다. 김천에 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이라는 구단이 있는데요. 그 구단 팬이어서 그 경기를 실제로 보고자 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경기도를 제가 고속도로 차 타고 내려왔거든요.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근데 내려오는 길에 산이며 뭐 물이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고 또 김천에서 놀러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사람들도 온화하고 즐겁고 자연 환경부터가 일단 좋다. 그리고 여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살면서 배구를 보러 다니자 하고 알아보게 된 게 여기 이제 구미 이제 더노크 교육연구소입니다. 한길 씨와 슬기 씨처럼 각자의 사연을 갖고 경북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도 있지만 고향인 경북을 떠나지 않고 삶의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은 우리 청춘들도 있습니다. 꿈과 신념을 쫓아 일자리를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고향 경북에 자신이 원하던 일자리가 있었다는 청년들. 함께 볼까요? 해파랑이 넘실대는 동해바다. 그 바다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동단 철강산업도시 경상북도 포항. 고향에서 찾은 새로운 꿈. 지역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님이 된 다정 씨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토에서 스토리 작가로 일하고 있는 전다정입니다. 저는 이제 포스토에서 스토리 작가로 일하며 여러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지역의 다른 작가님들과 협업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학교 졸업 후 꽤 오래 했는데요.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요.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좀 많이 속상했어요. 이제 그리고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하고 시험 떨어지고 또 시험 치고 이런 반복이 좀 있었어요. 그 떨어지고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가 책방을 여시게 됐는데 또 책방에서 2년 동안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출판사다 보니까 이제 서점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항에 있는 독립 서점인 리본 책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정 씨 어머님이 이제 대표로 계시는 서점인데 거기 가서 저희 책을 이제 납품하다가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다정 씨를 이제 처음 뵙게 됐죠. 리본 책방에 가면 책마다 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책 내용이랑 소개 글을 다 적어서 붙여놔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재밌어서 계속 읽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님의 따님이 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마침 갔더니 다정 씨가 있었고 이제 다정 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알고 보니까 글도 좀 많이 쓰셨었고 예, 뭐 입상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알고 있다가 예, 이제 마침 이제 이 청년 일자리 사업 그 직원을 뽑게 된 이제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제 다정 씨한테 부탁을 했죠. 한번 할 생각이 없냐.
정말 동화처럼 드라마틱한 만남이네요.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다정 씨의 모습. 그런데 혹시 일이 힘들지는 않은가요? 사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놀랄 만큼 좀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냥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대표님이 스승과 제자처럼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저희가 동화책 기반으로 한 회사인데 동화책 이제 쓰는 방법 외에도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또 다양한 작법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쓰려고 했던 것 외에도 너무 많은 세계를 지금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재밌어요. 우연히 지역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 다정 씨의 동화 같은 이야기. 보면 볼수록 다정 씨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낙동강의 아름다운 섬 경천대, 곶감의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이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신념을 따라 여기 상주로 오게 되었다는 재범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RBP의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RBP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목표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다양한 소셜 미션을 가진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BP 안에는 이제 할머니 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는 마르코로호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여성분들과 한국의 미혼모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크래프트링크라는 브랜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기업들, 그 다음에 소셜 벤처들이 성장을 지원하는 이제 프롭이라는 브랜드의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 기간을 오래 갖지는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만 19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원래 저는 이제 청소년 심리 치료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청소년 상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그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런 가정의 상황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가출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한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성매매를 하는 친구들도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꽤 많이 봤었고,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가, 제가 사회학과 출신인데 이제 사회불평등 과목에서 이런 문제를 다른 모델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출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런 노출된 환경을 사실은 국가에서 전부 다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의 비즈니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했었죠. 이제 야간에 그런 사회적 기업 강의라든지 이런 게 열리면 항상 들어가서 듣고, 그러면서 점점 정말 힘들게 운영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구나. 보통 이제 매출만 높이는 일반 기업들도 힘든데 그 안에서 그런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거를 꾸준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단순히 매출을 높여서 그냥 기부의 형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곳도 되게 많은데,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제 그 과정 안에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기업에 조금 많이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상주라는 도시가 나쁘지 않고 조용하고 또 그리고 뭐 생각보다 불편한 건 따로 없습니다. 있을 건 거의 다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대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구랑도 상주에서 차로 가면 1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주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편입니다. 사실 우리 강설기 팀장이 보배입니다. 더놓고 교육연구소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가장 큰 수확이죠. 사실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사회 곳곳 기관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더넣고 교육연구소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또 잘 활용하고 본인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사실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력 지원을 항상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주 대단히 큰 혜택이죠. 이런 혜택이 단기간에 조금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재정적으로든 회계적으로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 지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뭐 전부를 다 지원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무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 뭐 또 홍보 모든 분야에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동분서주하는 것보다도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고 큰 맨파워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표가 할 일이 있고 또 사무 직원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돼서 시스템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 큰 복이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대표 혼자 알고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대표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어떤 전문 지식, 뭐 회계 지식이라든지 사무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육만 통해서도 큰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 함께 하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지 싶어요. 만약에 이제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직원 고용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정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다정 씨를 제가 이 고용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작가를 키운다라는 의미, 기획 부분에 이제 사원을 입사시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있고 혹은 외주로 돌릴 수 있기도 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제 고용을 해서 같이 가고 또 좀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좋은데 조금 더 연장이 되고 좀 확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 회사들은 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 지원 사업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기 오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뭐 서류 점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저희 혹시 이제 고충이라던가 또 그런 걸 얘기하면 또 그 최대한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다른 회사라던가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이 생기면 또 그런 거 잘 이어주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좀 정서적으로 많이 저희한테 공감해 주시고 저희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뭐 그런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인사노무 교육 같은 거 노무사님이 해주시는 교육도 있어서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회사에서 노무사님 불러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강의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노무사님이랑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데 이 사업 통해서 이제 노무사님한테 이제 그런 것들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실제로도 인사노무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오시는 노무사님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알고 계시는 노무사님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매니저님도 청년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랑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경북의 청년 일자리를 위해 가장 가까이서 뛰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매니저님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저희 업무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 청년들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용 현황 관리와 기업 방문을 맡고 있는데요. 입대 사자 관리와 기업의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업무 역량을 늘리기 위한 기본 심화 교육과 그리고 청년들끼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건비와 정부 지원, 모니터링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까지 꽤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네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데요. 저희 경북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요, 18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이제 인건비 지원을 기업에게 제공해드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청년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면서 저희 매니저들이 매달 방문을 하면서 근로관계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이 누락되거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사업 소개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 일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오래 하셨으니까 제일 처음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고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가 2018년도 7월 18일부터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7월 초부터 준비를 거치고 7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 뭐 인건비만 지원해주면 뭐 지원금 검토만 하고 뭐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청년 일자리 사업 기업을 다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원금 서류만 검토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힘든 점, 고충 이런 것들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알고 나니 이제는 경북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청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천을 떠나 경북 안동으로 취업과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이루고 있다는 우리 참여 청년. 한길 씨의 일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 하회마을. 한길 씨는 바로 이곳 하회마을에 살고 있다 합니다.
한기 씨가 출근한 이곳은 바로 하회 도마 예목 협동조합. 이곳은 바로 하회마을의 특산품인 느티나무로 친환경 수제 도마를 만드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 하회마을에 살고 있다 합니다. 포장할 거 있으면 이제 같이 포장하고. 한기 씨가 출근한 이곳은 바로 하회 도마 예목 협동조합. 이곳은 바로 하회마을의 특산품인 오늘은 포장할 게 좀 느티나무로 있어가지고 친환경 수제 도마를 만드는 곳입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리 다 포장하고 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또 선물용으로 나가는 거라 가지고 평소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류영길 씨 평소에 어때요? 어떠냐고요? 네.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네. 어떤 점을 챙겨주세요? 아니면 업무적으로? 모르는 거, 네, 업무적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좀 이상한 개그를 할 때 있는데 그때 빼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좀 잘 챙기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좀 사람이 좀 매사에 좀 긍정적이고 좀 밝고 쾌활하고 좋은 이제 동생인 것 같아요. 좋은 동생이고 하이도마에서는 또 팀장으로 역할도 나름 잘하고 있고. 한길이 일 잘하고 부지런합니다. 일단 한길 씨가 이게 좀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좋아서 이 팀원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괜찮습니다. 네. 평소 항상 바쁘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 일만 해도 지금 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사무실 일이 많고 하는 일도 뭐 따로 하는 일도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빠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 팀장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동료들의 이야기처럼 한길 씨는 도움과 정을 나누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대표님과의 사이가 돈독하다고 합니다. 칼 자국도 쉽게 나고 저희는 느티나무 화력도 굉장히 두꺼웠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저 택배 나가는 거 자료 끝나? 부가세. 부가세 포함이죠. 포함 가격이지. 3,500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하회도마 예목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주원철입니다. 협동조합 몇 년 차를 지나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어가면서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이제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 일단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럼 처음에 가치가 뭔지 나도 잘 모르지.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도중에 뭐 세상 뭘 해가 갚지? 갚을 여력이 그래서 내가 뭐 너를 도와준데도 뭐 돈 갖고 그렇게 다 해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요리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 지금 우리 하회도마에 들어오는 유한길 팀장이라고 청년들 둘이를 요래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생각은 많았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은 많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한 개씩 들다 보니까 서류적인 문제나 또 이래적인 문제나 이렇게 섣불리 다가서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 청년들이 내하고 이게 내려오기 전에 벌써 3년 정도 안동에 오면은 하에 또 한 3주씩 왔다 가고 또 3주씩 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간이 한 3년 정도 터울이 좀 있었어요. 이제 숙식종응이라 하죠. 자고 먹고 이 모든 것을 제가 해결을 해주고 이 친구들은 머리를 주고 요래 가고 처음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을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설립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서류 작업을 하고 이 안 맞는 걸 설립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뭐 24살, 23살, 24살 일이 됐는데도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전혀 뭐 딸리지도 않고 자기 생각도 그대로 얘기하고 저녁엔 기타 치고 놀고 굉장히 진짜 바른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아들보다도 더 애정이 가는 이유가
이 사람이 와 같이 있으면은 또 난자리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어떨 때 한 번씩 계속 있는데 이제 인천에 한번 집에는 올라갔다 해야 되니까 한번 가고 나면 집이 텅 빈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똑같은 뭐 전환동 없으면 섭섭하고 그 자식한테 느끼는 감정이 그 똑같이 이 친구들하고 느끼고 있으니. 비닐하면서 뜯어냈어요? 비닐하면서 뜯어냈어요? 옆에 거. 옆에 이거 달려있던 거. 원래 그거 거기 말씀. 정말 대표님과 허물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할지 또 말씀해 주시면은. 가로 2,000원. 가로 2,000원, 세로 700. 나중에 이거 뜯어내고 그러면 이게 또요 밑에다가 다루기 때가 박아 볼 거니까 한번 해놔 보면 요 항상 소통을 중시한다는 대표님. 서가 있잖아. 대표님은 늘 한길 씨에게 고마운 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모든 상대방을 다 이해를 하려 그러고 또 편도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아마 또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힘이 좀 있어서 아마 나중에는 굉장히 큰 기업가로 성공할 거라고 나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니 한길 씨 핸드폰이 뚫어지겠어요. 누굴 기다리시나 봐요? 한길 씨 이분은 누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친구 같은 고등학교 나온 반 친구였고 이제 대학교는 따로 이제 멀어졌지만 같이 안동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같이 하고 저 안동으로 내려오자고 꼬신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꼬셨는데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번듯한 직장도 있고 뭐 사실 그 뭐라 하지? 이런 데 살면은 이제 그 지역사회에 살면은 그 좀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아해야 되잖아요.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진짜 좋아요. 그 콩물을 치면서 이제 그 지역 콩물패 가입해가지고 그 청년이 혼자 있으니까 막 아주머니들이 막 이제 그 먹을 거 바리바리 이제 싸서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기를 여기서 누릴 수 있어가지고 좀 연예인병에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처음 내려왔을 때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처음 내려왔을 때 이제 그러니까 뭐 안동에 이제 청년들이 왜 내려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사실상 인사를 이제 한번 드려야지 또 뭐 이제 뭐 저희가 뭐 안동에 그렇게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 안동에 이제 그런 이제 인맥을 쌓아 나가야 하는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으면은 뭐 그냥 친구들 있고 지인들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또 이제 안동 이 지역사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게 같이 두루두루 안 지내면은 이게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냥 틈만 처음에는 무연고지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따뜻한 경북의 정에 푹 빠졌다는 두 청년들. 부모님만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어르신들과 친구들이 가득해 고향보다 더 고향 같다는 한길 씨입니다. 한길 씨는 청년 일자리 사업 워크숍을 통해 한길 씨처럼 안동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종종 거 청년들과 지역 소식을 나눈다고 합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의 지원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청년들과 고민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다른 청년들에게 기감이 되는 취업으로 오수살의 시상식까지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은 혼자가 아닌 가치의 가치를, 경쟁이 아닌 상생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치의 가치에 동행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이 있는데요.
경북에서 사회적 경제인으로 또 청년 일자리 사업에 함께하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 기업 측면에서도 많은 청년들 고용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청년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야 돈도 벌고 그걸로 이제 인건비도 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도시에 비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도 혜택을 보고 저희 같은 청년들도 혜택을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원래 포항에서 계속 살다가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취업 때문에 성남에서 생활을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시 본가에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 마땅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카페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딱 맞는 사업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일단은 정착금이나 이런 거 지원금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서 일단 본가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 있고 그러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처음에 더노크 교육연구소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도 모른 채로 카메라를 들고 아동센터로 와라 라고 이렇게 업무 지시를 받아서 카메라를 들고 아동센터를 갔더니 거기 인성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아동센터를 2-3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2-3군데 돌아다니면서 인성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어서 되게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첫날부터 한 것 같아요. 처음 강의를 나갔는데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셨어요. 한 분은 팔도 없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처음에 되게 힘들었죠. 제가 짜증이 많았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요분들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니까 맞춰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끼더라고요. 일반인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바뀌죠. 처음에는 저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다가 점점 또 남을 위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걸 우선적으로 했어요. 한 30분 정도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인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가장 큰 건 것 같아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뀐 게 좀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여기 기업에 다니면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청년 일자리 사업은 꽃봉오리다. 참여 기업과 참여 청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버팀목이다. 참여 기업과 참여 청년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안식처다. 지역에 정착해서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고향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래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줬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 사업은 디딤돌이다. 왜냐하면 내 목표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들의 꽃피우지 못한 꿈을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의 준비 단계다. 어느 여행이든 준비물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여행의 준비물은 다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물이 어느 정도만 챙겨지면 바다로도 갈 수 있고 산으로도 갈 수 있고 물론 구체적인 준비물은 다르겠지만 중간중간 더 챙기면 되겠지만 어디로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사업 자체가 여행의 준비물 챙기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도전하는 친구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 도전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막상 시작하긴 두려워요.
두렵고 뭐 하고 망할까봐 또 두렵고. 근데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나라에서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의 발전 가능성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도전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생각이 도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도전해보라고. 멘토이다? 네. 길을 잘 못 찾고 갈팡질팡할 때 뭔가 저의 길을 좀 더 쉽게 알려주는 지름길처럼 이렇게 멘토처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리시브다. 아무래도 제가 배구 팬이다 보니까 예시를 배구 용어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팀이 공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리시브, 안정적인 리시브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데요. 계단이다. 다음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고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청년 같은 일을 하는 청년들 만나면서 다음에 이거 하고 싶어요. 다음에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음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제도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캘 게 많은 광산이다. 근데 캐져 있는 광산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참여 청년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열심히 사업에 참여하면서 캐고 있는데 사실 다른 청년들도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 다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고 지원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참여하고 뽑아 먹는 거는 청년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은 참여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과 함께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밝은 내일을 그릴 수 있길 응원합니다. 저 원래는 요 사업을 알기 전에 나무 조금 만질 때는요, 되게 뭐 장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되고 싶었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목공으로 심리 치유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목공이라 생각하면 생각보다 위험한 것도 많고요, 또 어려운 것도 많고 이런데요. 그걸 좀 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목공이란 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목표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목표예요. 대중적이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정말 미래에는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싶어요. 나무를 심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다 아름다운 꽃, 나무, 뭐 우물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조성을 해서 거기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향기로운 꽃냄도 느끼고 그런 이제 복합 문화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